상철이 사실 은호의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은호를 구하기 위해 상철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걔 아빠다 라고 말해 깡패들이 달아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모면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개를 송두리째 흔들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은호와 지혁, 성재까지 얽힌 삼각구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충격의 한마디를 중심으로 13회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2회 엔딩 장면에서 상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던 중 우연히 아들 지혁을 보게 됩니다. 지혁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상철을 비껴 지나갑니다. 상철은 지혁을 부르려다 참습니다. 저놈이 나가서 저리 편하게 잘 지내면 됐지 뭐. 지가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릅니다. 서운한 마음도 밀려오지만 굳이 불러세우면 또 속마음과 달리 왜 연락 안 했냐, 부모 걱정하는 건 생각 안 하냐 등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쏟아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상철이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속으로는 여전히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상철은 편의점 면접에 합격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날이라 긴장한 상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합니다. 그는 낮에 만났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저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 자신이 잡부 알바를 할 때 본 친절한 지 실장님, 바로 은호입니다. 상철은 뭐냐 니들? 당신은 뭔데? 가던 길이나 가셔 하며 달라들 기세입니다. 건달처럼 보이는 서너 명의 남자들이 은호에게 다가가며 위협하려 하자 상철은 나섭니다. 내가 제 아빠다 어쩔래? 그 말을 들은 건달놈들은 당황한 얼굴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네요 라고 얼버무리며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괜찮아요? 데려다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장면은 단순히 은호를 지켜내기 위한 임기응변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작가가 미리 심어놓은 거대한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상철이 은호의 친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혁과 은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아가는 은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서러움이 파고듭니다. 자신에게도 저렇게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섭니다. 문소리도 듣지 못했는지 정순이는 휴대폰 문자를 하다가 은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저녁 차려줄게 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그때 열린 핸드폰 화면에 강호야 제발 돌아와. 누나가 화가 나서 그렇지 아마 이번에 공사 끝나면 2천 줄 거야 라고 쓰인 문자가 보입니다. 결국 엄마는 강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돈을 주길 바라는구나. 그 순간 은호는 자신이 이 집에서 단순한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게 될 듯합니다. 게다가 이 장면은 은호가 앞으로 가족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독립적인 서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듯합니다. 다음 날 늦게까지 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은호에게 강호의 친구들이 들이닥칩니다. 지은호 나와. 겁에 질린 은호는 무서워 얼른 불을 끄고 책상 밑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로 오려던 지혁이 이들을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너네 뭐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 딱 거기서. 일당들은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지혁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은호를 발견하고 그네의 손을 잡고 무작정 차에 태웁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잠든 은호를 보며 지혁의 마음이 쓰려옵니다. 좀 잘 살지. 지혁은 은호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혁의 마음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사랑으로 바뀔 듯합니다. 한편 수빈은 성재에게 먼저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꽃을 들고 나타납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꼭 먼저 고백하라는 법 있나? 내가 먼저 고백해야지. 수빈은 성재에게 꽃을 건네며
오빠, 나 오빠 좋아해. 우리 연애하자. 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성재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수빈의 당찬 고백은 또 다른 반전의 시발점이 될 듯한데요. 이는 요즘 세상에 여자 먼저 고백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그로 인해 성재와 은호, 지역 사이에 얽히는 감정의 삼각구도가 더 복잡하게 얽힐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비서에게 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던 성희는 은호 곁에 성재와 지역 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희가 은호 곁의 두 남자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긴장감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장치가 될 듯한데요. 은호를 둘러싼 인연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권력, 욕망, 가족의 비밀까지 파헤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은 은호에게 자신의 회사 고정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하지만 은호는 지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듯 보입니다. 아직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과 함께 일하면 애써 숨기고 싶은 감정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죠.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언제 본격적으로 이어질까라는 궁금증을 고조시킬 듯 합니다. 지역이 은호를 구하는 장면은 단순한 영웅서사가 아니라 안쓰러움이라는 감정이 사랑의 씨앗으로 변해가는 순간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또한 은호가 지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이유는 그녀에게 사랑보다 더 앞선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는 은호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상철과 지역의 엇갈린 마음, 은호의 외로운 싸움,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까지 다음 회는 한층 더 깊어진 감정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듯합니다.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면서도 은호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갈등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수빈의 고백 이후 성재의 선택, 그리고 성희의 개입까지 더해져 이야기는 더욱 숨가쁘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